총성이 울렸다. 한지수의 날카로운 눈이 표적을 향했습니다. 5발의 총알이 관역 정중앙을 관통했어요. 교관님, 또 만점이네요. 옆에 서 있던 남자 부사관이 감탄했죠. 지수는 무표정하게 권총을 내려놓았습니다.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단의 여성 근접전 교관이라는 타이틀이 허명이 아니었어요.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 다음 주 월요일에 보자. 지수는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재활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강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죠.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던 그 순간 지수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직감이었어요. 10년간의 특수훈련이 만들어낸 본능이었죠. 지수는 주차장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윤의 병실 문을 열자 의외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윤은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넘어져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도윤 나. 지수는 뛰어가 도윤을 일으켰습니다. 도윤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자가 여기 왔었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승호가 여기까지 찾아왔다고. 지수의 동공이 확장됐어요. 1년 전 도윤을 폭행해 하반신 마비를 만든 조직폭력배 두목의 이름이었죠.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지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다음번에는 하반신뿐 아니라 숨통까지 끊겠다고. 도윤이 말했죠. 지수야, 난 괜찮아. 하지만 너까지 위험해질까봐. 지수는 도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붉은 경고등이 켜졌어요. 병실 창문으로 다가가 주차장을 훑어보았죠.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병원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주먹이 창틀을 강하게 내리쳤어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어. 그 순간 도윤의 침대 옆 서랍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어요. 지수가 전화를 받았죠. 한지수 707 특임단의 자랑스러운 교관님. 남자친구 잘 지내나? 저음의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 뭐해? 그날 밤처럼 또 그 남자를 지키지 못할 텐데. 지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백승호는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고 도윤을 겨냥하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707 특임단 소속이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어요.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내 남자를 위해 싸울 차례였죠.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은 형광등 불빛 아래 분주했어요. 한지수는 김재우 경위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다리를 떨었습니다. 6년 만의 재회였죠. 재우는 과거 지수가 가르쳤던 군사교육생이었습니다. 한지수 중사님 오랜만입니다. 재우가 커피 2잔을 들고 나타났어요. 육군 특수부대의 에이스가 이런 곳까지 찾아오다니. 지수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백승호 알죠? 도윤이를 폭행한 조폭 두목. 재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알고 말고요. 그놈 때문에 우리 팀이 밤새 야근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자가 출소해서 도윤을 다시 노리고 있어요. 어제는 병원까지 찾아왔고요. 재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CCTV? 목격자? 아니면 녹음이라도?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재우는 책상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죠. 법적으로 움직이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백승호 같은 놈은 경찰 내부에도 손을 뻗치고 있거든요. 지수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럼 내가 직접 잡아와야겠네. 지수씨, 군인 신분으로 그러다간 큰일 납니다. 재우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지금은 참고 증거를 모으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지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정민우였어요. 도윤의 전 직장 동료였죠. 지수씨, 병원 앞이에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도윤이 일에 도움될 만한 게 있어서요. 30분 후 병원 카페에서 민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건 우리가 개발하던 범죄 위치 신고 앱입니다. 도윤이가 주도했던 프로젝트죠. 화면에는 도시 지도와 함께 빨간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 앱은 사용자가 위험 상황에서 버튼만 누르면 위치와 함께 음성, 영상이 자동 녹화돼요. 클라우드에 실시간 백업되니 증거인멸도 불가능하고요. 지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걸 도윤이한테 설치하면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승호가 다시 나타나면 완벽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죠. 그날 저녁 지수는 도윤의 핸드폰에 앱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 모든 대화가 도청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어두운 창고 한켠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은 남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백승호의 IT 담당 조직원 강철이었어요. 보스 들리세요? 그들이 앱으로 우릴 감시하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백승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그럼 우리도 그 앱을 이용해 볼까? 강철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모니터에는 해킹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이제 도윤의 핸드폰은 24시간 그들의 눈과 귀가 되었죠. 지수와 도윤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 순간 사실 그들은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지수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디스플레이에는 병원 번호가 찍혀 있었어요.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한지수 씨? 강도윤 환자가 병실에 없어요. 어젯밤 순찰 때는 분명히 있었는데. 간호사 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CCTV는요? 그게 병원 CCTV가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고장났었어요.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수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녀의 훈련된 본능이 깨어났죠. 첫 번째로 할 일은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지수는 도윤의 핸드폰 위치 추적 앱을 켰어요. 화면에 빨간 점이 깜빡였습니다. 도심 외곽의 한 창고 단지였어요. 재우 씨, 도윤이가 납치됐어요. 지수는 운전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라고요? 증거가 있나요? 위치 추적해보니 노량진 창고 단지예요. 지금 바로 가볼 거예요. 잠깐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트렁크에서 검은색 가방을 꺼냈죠. 그 안에는 707 특임단 훈련용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창고 단지는 으슥했어요. 지수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에 위장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그녀는 빨간 점이 가리키는 건물을 찾아냈어요. 녹슨 철문 너머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스가 오기 전까지 얌전히 있어. 거친 목소리였어요. 뭘 원하는 거야? 도윤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주변을 살폈어요. 환풍구가 보였죠. 그녀는 몸을 날려 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특수부대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환풍구를 통해 내부를 살펴보니 도윤이 의자에 묶인 채 조폭 3색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재빨리 계획을 세웠어요. 전기 배선을 찾아 단락시켰죠. 순간 창고 내부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지수는 그 틈을 타 환풍구로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뭐야? 정전이야? 첫 번째 조폭이 소리쳤습니다. 지수는 그림자처럼 다가가 그의 목을 정확히 쳤어요. 의식을 잃은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죠. 두 번째 조폭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지수는 그 불빛을 향해 날아가 발차기를 날렸어요. 남자의 비명소리가 창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 권총을 꺼냈어요. 지수는 유연하게 몸을 굽혀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관절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3초 만에 셋 모두 제압한 상황이었죠. 도윤아, 괜찮아? 지수는 도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창고 문이 요란하게 열렸어요. 섬광탄에 눈부신 빛이 터졌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지수는 눈을 가렸어요. 무장 경찰들이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중 한 명이 지수에게 다가왔어요. 한지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불법 침입과 폭행 혐의로. 지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를 체포하는 경찰 뒤로 백승호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죠. 707 특임단 본부 징계위원회실은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한지수는 군복을 단정히 입고 5명의 상관 앞에 서 있었어요. 30분간의 신문이 끝난 후 위원장이 입을 열었죠. 한지수 중사, 불법 침입과 민간인 폭행은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게다가 부대 장비를 무단 반출했고요. 지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납치된 시민을 구하기 위해 행동했을 뿐입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그건 납치가 아니라 단순 술자리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은 강도윤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고 진술했죠. 지수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백승호의 영향력이 여기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중앙징계위원회로 이관됩니다.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지수 중사는 근무정지 처분입니다. 밖으로 나온 지수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도윤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죠. 병원으로 와줘. 30분 후 지수는 병원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은 창가에 휠체어를 대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아버지 강문식이 서 있었죠. 도윤아. 지수가 다가갔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수야,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무슨 소리야? 어제 일로 네가 징계받았다며? 이건 다 내 탓이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백승호는 널 노릴 거야. 넌 군인이잖아. 이렇게 망가지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지수는 도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도윤은 휠체어를 뒤로 빼며 피했어요. 도윤아, 내가 너를 지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포기하면. 포기가 아니야.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널 지키고 싶은 거야. 지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윤의 아버지 문식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혔죠. 지수 양,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야. 내 인생까지 망치게 할 수는 없어.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이는 제 인생이에요. 병실을 나서는 지수의 등 뒤로 도윤의 흐느낌이 들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강문식은 퇴근길에 검은 승용차에 끌려 들어갔어요. 백승호가 기다리고 있었죠. 강 선생, 아드님이 조용히 사건을 취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특수부대 여자친구. 멀리 보내시는 게 좋겠어요. 문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미 평생 휠체어를 타게 됐소. 더 이상 무얼 원하는 거요? 백승호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어요. 난 그저 내 명예가 훼손되는 걸 원치 않을 뿐이요. 다음에는 아드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소. 병원 옥상 지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법이 도윤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지켜야 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갔어요. 대신 차가운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웠죠. 비가 내리는 오후 병원 뒷문으로 한지수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들어섰습니다. 간호사 이세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쪽이에요. 지금 병실엔 아무도 없어요. 세영이 속삭였죠. 복도를 몰래 지나 도윤의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윤은 깜짝 놀라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지수야. 여긴 어떡해? 지수는 도윤에게 달려가 그를 꽉 안았어요. 바보야. 내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 같아?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너까지 위험해질 거야. 아버지도 이미 협박받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거야. 세영이 말했어요. 난 문 밖에서 지킬게. 둘이 얘기해. 세영이 나가자 지수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들어봐. 이제 나도 계획이 있어. 그때 지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재우 경위였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혼자 있어요? 비밀리에 만나야 합니다. 재우의 목소리가 긴박했죠. 1시간 후 한강변 한적한 벤치에서 지수와 재우가 만났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날씨는 여전히 흐렸어요. 경찰 내부에 백승호와 연결된 인물이 있습니다. 재우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그날 창고 급습도 누군가의 제보였죠. 지수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굴 의심하고 있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강력반 김 부장이 의심스러워요. 최근 자산이 갑자기 늘었거든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게 도윤 씨의 그 앱이 도움될 것 같아요. 같은 시간 도윤은 병실에서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분주히 움직였어요. 도윤의 눈에는 오랜만에 불꽃이 타올랐죠. 이번엔 너희가 함정에 빠질 차례야.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범죄 위치 신고 앱의 코드를 수정하고 있었어요. 이전 버전은 해킹당했지만 이번엔 달랐죠. 도윤은 해킹을 역추적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백승호 조직의 모든 대화가 자동 녹음되도록 설계했어요. 다음 날 오후 지수는 재우와 함께 경찰서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앱이 설치된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김 부장이 곧 백승호와 만납니다. 재우가 속삭였죠. 도윤 씨의 앱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그 순간 핸드폰에서 녹음된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김 부장과 백승호의 음성이었어요. 경찰의 움직임을 계속 알려주시면 매달 500만 원은 보장됩니다. 백승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수와 재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증거를 잡은 것이었죠. 이튿날 아침 지수와 재우는 경찰청 내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증거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도윤의 앱이 수집한 녹음 파일, 위치 데이터, 그리고 김 부장과 백승호의 계좌 내역이었죠. 이걸로 충분할까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재우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부 수사팀에 이미 보고했습니다. 2시간 후 김 부장과 백승호의 만남이 있을 예정이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거예요. 정오가 되자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지수와 재우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뒷골목에 잠복했어요. 이어폰을 통해 내부 상황이 실시간으로 들려왔죠. 지난번 정보 덕분에 특수부대 여자를 잡을 수 있었소. 이번엔 더 큰 보상이 있을 거요. 백승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김 부장이 웃었어요. 다음 수사 계획은 이렇습니다. 우린 다음 주에. 그 순간 재우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이다. 특수기동대가 레스토랑으로 들이닥쳤어요. 백승호와 김 부장의 놀란 외침이 들렸죠. 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기다렸던가요? 김태준, 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한다. 내부 수사팀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백승호가 도망치려 했지만 출구는 이미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백승호의 눈에 증오가 번뜩였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백승호가 소리쳤습니다. 재우가 백승호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백승호, 넌 공무원 매수와 조직폭력 혐의로 체포된다. 체포 현장을 빠져나온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죠. 도윤아, 성공했어. 백승호를 잡았어.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도윤의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지수야. 아버지가 납치됐어. 지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뭐라고? 방금 영상이 왔어. 백승호의 부하들이 아버지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재우에게 급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재우는 얼굴이 창백해졌죠. 백승호는 체포되더라도 조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도윤이 보낸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강문식은 어두운 공간에 묶인 채 의식이 없어 보였어요. 배경에는 낡은 기계들이 보였죠. 저건 폐공장이에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저 로고. 백승호가 소유한 폐업한 자동차 부품 공장. 재우가 즉시 본부에 연락했어요. 지원 요청합니다. 하지만
기다릴 시간 없어요. 지수는 결연히 말했습니다. 난 지금 바로 갑니다. 지수의 눈에는 냉철한 결의가 서렸어요. 이제 그녀는 군인도 연인도 아닌 사냥꾼이 되어 있었죠. 어둠이 내린 폐공장은 쥐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한지수는 검은 전술복을 입고 조심스럽게 담장을 넘었어요. 그녀의 가방에는 707 특임단에서 몰래 가져온 장비들이 들어 있었죠. 작전용 통신기, 야간 투시경, 전자자물쇠 해제기까지. 이런 행동이 군법 위반이란 걸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군인이 아니야. 한 사람의 딸이고 연인일 뿐이야. 지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야간 투시경을 통해 공장 내부를 살폈습니다. 건물 중앙에 강문식이 의자에 묵혀 있었어요. 그 주변으로 3명의 조폭이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구석에서 백승호의 오른팔 강철이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환풍구를 통해 안으로 침투했어요. 특수부대의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천장 위에서 그녀는 첫 번째 목표물을 정했습니다. 노트북을 보고 있는 강철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뒤에서 접근해 정확한 찌르기로 강철의 목을 제압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강철을 구석에 숨기고 지수는 다음 목표물로 향했어요. 바로 그때 공장 문이 열렸습니다. 백승호가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체포된 후의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강 선생 잘 계셨소? 백승호가 문식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딸내미 때문에 내가 많이 곤란해졌소. 문식은 고개를 들어 백승호를 노려봤어요. 당신, 정말 사람이요? 백승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 세상은 약육강식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지. 지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다음 행동을 계획했어요. 그때 백승호가 한 말이 그녀의 귀를 찔렀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소. 그 교통사고. 술에 취해 어떤 남자를 치고 달아났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당신 사위더군. 한지수의 아버지 말이오. 지수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7살 때 아버지를 뺑소니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가해자가 지금 눈앞에 있다니. 이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지수는 계획을 무시하고 천장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녀의 발이 백승호의 어깨를 강타했어요. 으악! 백승호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조폭들이 달려들었어요. 지수는 분노에 찬 눈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조폭의 주먹을 피해 그의 팔을 꺾었어요. 두 번째 조폭은 발차기로 제압했죠. 마지막 한 명이 칼을 꺼냈습니다. 지수는 그에게 달려들어 손목을 잡고 비틀었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는 연속 타격으로 조폭을 쓰러뜨렸습니다. 백승호가 일어나 도망치려 했어요. 지수는 그를 뒤에서 덮쳤습니다. 20회 전 그 사고. 그게 당신이었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백승호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쳤지만 지수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백승호는 마지막 발악으로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어요. 다 같이 죽자고. 불꽃이 인근 기름통에 옮겨 붙었습니다. 순식간에 화염이 번졌어요. 지수는 묶여있는 문식에게 달려갔죠.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화염이 공장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검은 연기가 천장을 뒤덮었어요. 한지수는 강문식을 부축한 채 출구를 찾아 헤맸죠. 하지만 백승호가 모든 문을 잠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쪽이야. 백승호가 비상구로 달아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수는 문식을 부축한 채 백승호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연기가 너무 짙어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수는 야간 투시경을 꺼냈었죠. 하지만 배터리가 거의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지수가 문식을 독려했어요. 문식은 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들은. 괜찮니? 그 순간 공장 지붕 일부가 무너져 내렸어요. 지수는 반사적으로 문식을 감쌌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이 그녀의 등을 스쳤죠. 고통이 밀려왔지만
지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폐공장 외부 도윤은 휠체어에 앉아 경찰차 옆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우와 특수기동대가 공장을 포위했어요. 지수가 GPS를 켜놨어요. 도윤이 태블릿을 보며 말했죠. 하지만 신호가 약해요.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아요. 제우가 지체 없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수기동대, 즉시 진입. 도윤은 휠체어를 밀어 앞으로 나갔어요. 나도 들어갈 거예요. 안 됩니다. 위험해요. 제우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지수를 구할 거예요. 공장 내부 지수와 문식은 마지막 힘을 다해 비상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지수는 어깨로 문을 밀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때 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야, 거기 있어. 도윤의 목소리였어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아, 우린 안에 갇혔어. 비켜서요. 문 열게요. 특수기동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한 충격음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는 문식을 밖으로 밀어냈어요. 그리고 자신도 나가려는 순간 무너진 천장 파편이 그녀의 다리를 덮쳤습니다. 지수야. 도윤이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켜 필사적으로 팔을 뻗었어요. 둘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도윤은 모든 힘을 다해 지수를 당겼어요. 기적적으로 도윤은 다리에 약간의 힘을 쓸 수 있었습니다. 재활치료의 성과였죠. 그는 휠체어를 지지대 삼아 반쯤 일어선 채 지수를 끌어당겼어요. 마침내 지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그 순간 폐공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승호는 제우가 물었어요. 저기요. 한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백승호가 차에 오르려는 순간이었어요. 결국 백승호는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모두 밝혀졌어요. 교통사고 뺑소니부터 조직폭력, 경찰 매수까지. 유착된 경찰 간부들도 모두 검거되었죠. 일주일 후 재활병원 정원에서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지수는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녀는 근무정지에서 복귀했고 백승호 체포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도 받았죠. 도윤은 재활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일어섰어요.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이 스스로 서 있는 모습은 기적과 같았어요. 한지수.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인생 가장 어두운 시간에 빛이 되어준 당신. 결혼해 줄래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바보. 당연하지. 석 개월 후 지수는 707 특임단에서 명예로운 전역을 했습니다. 도윤과 함께 세컨드 라이프라는 장애인 권익 보호단체를 설립했어요. 그들의 첫 프로젝트는 도윤이 개발한 범죄 위치 신고 앱을 모든 장애인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었죠. 백승호는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었어요. 지수의 아버지가 스무회전 당한 뺑소니, 사고의 진실도 밝혀져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강문식은 젊은 부부의 새 출발을 축복했어요. 그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진정한 용기가 뭔지 보여줬다. 지수와 도윤은 손을 맞잡았어요. 그들의 싸움은 끝났지만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세상을 바꿔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